수동적으로 어떤 모션을 만들어내거나 자동적으로 모션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기능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방법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이제 이 키프레임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이라는 이 기능은 어떤 물체가 있다면은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바로 이 위치 회전 크기 값이 있겠죠. 로케이션, 위치, 회전, 로테이션, 크기, 또 스케일, 이런 이제 그 속성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즉 시간이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위치 회전 값이 특정 위치에 딱 그 값이 정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30프레임 위치에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고 가정을 해보죠. 최초 이제 그 1프레임 위치에서는 그 위치가 여기에 있다가 30프레임 위치에서는 이만큼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60프레임 위치에서는 그 위치가 또 이만큼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위치라든가 또는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속성 값이 바뀌는 상태에 있죠. 바로 이제 그 같은 상태를 키프레임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특정 그 이 시간 위치에 특정 값이 고정이 되어 있다면 그 상태가 바로 키프레임이 하나 걸려 있다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뭐 1프레임 위치에서는 이제 그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Z축의 위치가 Z축의 위치가 0 값이었다가 30프레임 위치에서는 그 Z축의 값이 35, 60프레임 위치에서는 그 Z축의 값이 다시 10, 이런 식으로 특정 그 프레임과 특정 값이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면서 기록이 되는 상태, 바로 이제 그 상태가 키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같이 키프레임을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방법부터 좀 설명을 해보죠. 지금 이제 준비되어 있는 이제 이 오브젝트 있죠. 준비되어 있는 이제 이 오브젝트가 바로 Y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와 같이 쭉 천천히 앞으로 전진하는 모션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작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먼저 이제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이 타임라인이 있죠. 이 타임라인이 현재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마우스로 이제 클릭할 때마다 현재 시간 값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75프레임, 169프레임, 213프레임, 이런 식으로 클릭에 따라서 현재 선택되는 시간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는 이제 그 여기 있는 플레이백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제 시간이 한 프레임 단위로 천천히 앞으로 전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다시 스톱 또는 이제 그 키보드상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 재생, 다시 스페이스바, 스톱, 스페이스바 기능으로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하거나 스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첫 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해놓고 1프레임 위치에서 바로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위치, 회전, 크기 속성 중에서 위치 값에 대해서만 키프레임을 걸어보죠. 그 같은 작업을 위해서 바로 해당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 속성에 있는 로케이션 쪽에 보면 옆에 이 점 모양의 버튼이 보이죠. 이 버튼을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키보드상에서 단축키 I키를 눌러주면 인서트 키프레임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보게 되면 키프레임을 넣을 수 있는 그 속성 리스트가 나타나죠. 위치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놓고 싶다면 로케이션, 회전이라면 로테이션, 크기라면 스케일, 또는 위치와 회전을 동시에 놓고 싶다면 로케이션 앤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속성 리스트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키프레임이 입력되는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이 위치가 바뀌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로케이션을 선택을 해놓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해당 그 로케이션 XYZ 속성 값이 약간 어두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점 모양의 버튼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가 스타트 1프레임 위치에서 0 위치 값으로 키프레임이 하나 딱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이제 눌러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이제 그 1프레임 위치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 버튼이 바로 키프레임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현재 이제 그 타임라인 위치에 현재 그 시간 위치 값을 이제 한 50프레임 위치 정도로 이동을 시켜 놓고 이제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줍니다. G키, Y키 이만큼 이동을 해 놓고 다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키프레임을 넣어주기 위해서 똑같이 단축키 I키 인서트 키프레임 메뉴에서 똑같이 로케이션으로 선택을 해 놓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이 Y축 위치 값이 이만큼 마이너스 20.22m로 바뀌어 있는 그 상태 값이 두 번째 키프레임으로 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 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해놓고 애니메이션을 재생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같이 이제 천천히 앞으로 전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같이 키프레임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이제 회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죠. 스타트 1프레임 위치에서 이제 로테이션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넣어보죠. 단축키 I키 바로 로테이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보게 되면 제로 각도 위치로 해서 값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50프레임 위치로 바로 여기에는 이제 이 Jump to Keyframe, Jump to Keyframe 이 두 개의 버튼을 사용해서 앞서 단계에서 이제 입력을 했던 키프레임 위치로 현재 시간 위치를 바로 즉각적으로 그 위치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키보드 상에서 보게 되면 바로 위아래 화살키가 있죠. 위아래 화살키를 사용해서도 이동할 수 있죠. 위쪽 화살키를 사용해서 50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해놓고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로테이션 Y축 단축키 R키, Y키 이렇게 회전시켜 놓죠. 또는 이제 직접 타이핑을 해서 지금 이제 105도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80이라고 입력을 해놓고 엔터. 이 상태에서 다시 단축키 I키 로테이션에 대해서 키프레임. 그러면 역시 이제 50프레임 위치의 회전 속성에 대해서도 애니메이션이 딱 하나, 키프레임이 딱 하나 잡히게 될 겁니다. 다시 이제 재생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왕에 하는 거 이제 스케일 속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죠. 이번에는 이제 다시 스타트 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해놓고 단축키 I키를 사용해서 현재 시간 위치에서 스케일 속성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는 이제 스케일 XYZ 쪽에 있는 이 필드, 입력 필드 쪽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은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인서트 키프레임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은 역시 XYZ 속성의 세 개의 속성에 대해서 현재 값이 키프레임으로 딱 하나 잡히게 됩니다. 다시 이제 위쪽 화살키 50프레임 위치로 이동해 놓고 스케일 값을 키보드상에서 S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또 이렇게 늘려놓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위치에서 역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인서트 키프레임 두 번째 키프레임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위치 회전 크기 값이 동시에 키프레임이 걸리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회전을 하고 동시에 크기도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제 이같이 단축키 I키 기능을 사용해서 인서트 키프레임 기능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중간 위치에 1프레임과 50프레임 그 중간 위치에 대략적으로 이제 그 25프레임 위치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또 중간 삽입을 해 놓죠. 일단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바로 이 Z축 위치 값을 바꿔 놓겠습니다. G키, Z키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 놓죠. 이제 위치 값이 이제 바뀐 상태의 어떤 이 속성 필드 색상을 보게 되면 이같이 갈색, 오렌지 색상으로 바뀌어 있죠. 값이 바뀌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역시 이제 똑같이 단축키 I키 인서트 키프레임에서 로케이션 위치값 키프레임을 넣어주면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중간 위치에 이제 그 키가 역시 하나 만들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같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상태로 이제 키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죠. 만약에 이제 그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그 키프레임 값을 수정을 하고 싶다면 다음같이 해당 키프레임에 있는 그 위치로 이동해 놓고 키보드 상에서 위쪽, 아래쪽 화살키를 사용해서 키프레임이 입력되어 있는 시간 위치로 이동을 해 놓고 다음같이 이제 Z축 위치를 바꿔보죠. G키, Z키 아래로 바꿔놓고 이제 그 값이 바뀌었죠.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상태를 역시 반응을 해줘야 되겠죠. I키 로케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기존에 잡혀있는 키프레임을 업데이트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바로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이 Z축의 애니메이션 프로퍼티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 주십시오.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그 다시 재생을 해보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상태로 키프레임이 수정이 되어 있죠. 네. 역시 이제 그 마지막 키프레임 위치로 이동해 놓고 지금은 보게 되면 이제 그 이 로테이션 Y축 값이 마이너스 380도로 입력이 되어 있죠. 이 값을 마이너스 1250도로 입력을 해놓고 역시 똑같이 더블 클릭. 그러면은 좀 더 많이 회전을 하면서 이동을 해주게 되겠죠. 네. 아래쪽에 놓여있는 그 상태 값을 G키, Z키, Z축 위치로 이동을 시켜놓고 옮긴 상태 값에 대해서 I키, 인서트 키프레임, 로케이션 값을 키프레임을 수정을 해놓고 다시 재생.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상태로 애니메이션이 수정이 됐죠. 만약에 이제 그 기존에 잡혀있는 그 키프레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삭제를 하고 싶다면은 해당 키프레임이 잡혀있는 그 시간 위치로 먼저 이동을 해 주십시오. 위쪽, 아래쪽 화살키를 사용해서 제가 이제 그 25프레임 위치에 잡혀있는 이 키프레임 있죠? 이 키프레임 데이터 중에서 바로 이제 그 로케이션 XYZ 이 세 개의 속성 값을 제거를 하고 싶다, 삭제를 하고 싶다면은 해당 속성 쪽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메뉴에 보면 바로 딜리트 키프레임 기능이 있죠. 네. 단축키를 보게 되면 Alt, I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lt, I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이제 보게 되면 25프레임 위치에 잡혀 있었던 그 위치 값이 이제 그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시가 이제 사라져 있죠. 25프레임 위치에 잡혀 있었던 키프레임 데이터가 삭제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재생을 해보면 이제 그냥 수평 상태로만 이동을 하면서 회전이 되고 스케일이 바뀌는 상태로 되도록 왔죠. 만약에 이제 이 오브젝트에 잡혀있는 이 모든 그 키프레임 데이터 있죠. 위치, 회전, 크기, 속성에 대해서 잡혀있는 모든 키프레임 데이터를 다 삭제를 하고 싶다면 일단 이제 원하는 그 시간 위치로 이동을 시켜 놓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메뉴에 보면
클리어 키프레임 기능이 있죠. 단축키로 보게 되면 Shift, Alt, I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 Shift, Alt, I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 필드의 색상이 디폴트 색상인 밝은 회색으로 바뀌면서 어떤 색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갔죠. 그 뜻은 해당 속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키프레임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역시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 Shift, Alt, I 스케일에 대해서도 Shift, Alt, I 네. 또는 다시 Undo,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클리어 키프레임 네. 그럼 역시 보게 되면 똑같이 모든 키프레임 데이터가 다 삭제됐죠. 다시 이제 재생을 해보면 네. 움직임이 없는 상태, 최초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갔습니다. 네. 다시 이제 그 키프레임을 넣어보죠. 이번에는 이제 그 단축키 I키를 사용해서 키프레임을 넣어주지 않고 바로 여기 있는 이 애니메이션 프로퍼티 버튼을 사용해서 특정 속성에 대해서만 특정 축 속성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키프레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스타트 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해놓고 먼저 이 오브젝트를 봤을 때 Y축으로 그 쭉 이동이 돼야 되니까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바로 로케이션 Y축에 대해서만 키프레임을 넣어보죠. 보통 이제 그 이렇게 필드에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메뉴에 보면 인서트 키프레임 또는 커서를 가져다 놓고 단축키 I키 그러면 이같이 X, Y, Z 세 개의 속성에 대해서 동시에 키프레임이 잡히게 되죠. 하지만은 저는 여기서 세 개의 속성에 대해서 동시에 키프레임이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Undo, Ctrl Z Undo Y축 속성에 대해서만 키프레임을 넣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에 Y축 속성 필드를 가리켜 놓고 마우스 커서로 가리켜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메뉴에 보면 Insert Single Keyframe 기능이 있죠. Insert Single Keyframe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Y축 속성에 대해서만 키프레임이 하나 딱 잡히게 되죠. 다시 이제 50프레임 위치로 이동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바꿔줍니다. G키, Y키 이만큼 쭉 이동을 시켜 놓고 이제 값이 바뀌어 있죠. 값이 바뀌어 있다는 뜻으로 어두운 갈색, 오렌지 색상으로 필드 색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그 오른쪽 마우스 클릭 Insert Single Keyframe 기능을 사용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아니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이 애니메이션 프로퍼티 버튼을 눌러주면 네,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그 값이 바뀌어 있는 상태가 다시 이제 그 바탕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해당 시간 위치에 이같이 키프레임이 딱 하나 걸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이제 재생을 해보면 쭉 앞으로 전진하는 상태가 만들어져 있죠. 네. 같은 식으로 이제 그 회전에 대해서도 회전이 되는 이제 그 기준축 방향은 바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보죠. 일단 이제 그 스타트 프레임 위치에서는 Y축 값이 0도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메뉴에서 Insert Single Keyframe 또는 이 메뉴 기능 대신에 옆에 있는 애니메이션 프로퍼티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위치에 첫 번째 키프레임을 입력을 해줍니다. 다시 이제 그 50프레임 위치로 이동해 놓죠. 위쪽 화살키 50프레임 위치로 현재 시간 위치로 바꿔놓고 값을 이제 타이핑을 해서 1600 엔터 필드 색상이 이제 오렌지색으로 바뀌어 있죠. 값이 바뀌어 있다는 뜻이죠. 다시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버튼을 한번 클릭. 그러면 이제 그 위치에 1600이라는 값으로 해서 키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오브젝트가 Z축으로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상태로 바꾸고 싶다면은 스타트 프레임 위치에서 일단 먼저 Z축에 대해서도 첫 번째 키프레임
25프레임 위치에서 위치를 G키, Z키 이렇게 바꿔놓고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25프레임 위치에 키프레임이 하나 잡혀있죠. 다시 위쪽 화살키 50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해놓고 값을 이번에는 G키, Z키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놓고 다시 애니메이션 프로퍼티 클릭. 그러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는 상태로 키프레임이 잡혀있죠. 네. 뭐 역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그 자신이 원하는 특정 위치 회전 축 속성에 대해서만 이같이 인서트 싱글 키프레임 기능을 쓰거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애니메이션 프로퍼티 버튼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키프레임을 하나씩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역시 이제 그 기존 키프레임을 수정을 해보죠. 위쪽 화살키 또는 아래쪽 화살키 25프레임 위치로 이동해 놓고 지금 이제 그 Z축 위치를 보게 되면 플러스 7.2 정도 되죠. 자, 이 값을 12로 입력을 해 놓고 옆에 있는 애니메이션 프로퍼티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기존 값을 새로운 값으로 덮어 쓰게 됩니다. 역시 위쪽 화살키 50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해놓고 현재 값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12로 입력을 해놓고 더블 클릭. 그러면은 기존 마이너스 8 값이 마이너스 12 값으로 교체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좀 더 많이 높이가 위아래로 이동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제 그 얼마든지 이제 그 값을 직접적으로 이제 또 타이핑을 해서 바꾸는 수도 있겠죠. 더블 클릭. 마이너스 5 더블 클릭. 뭐 그러면은 이같이 낮은 상태로 수정이 되겠죠. 다시 8로 교체를 해놓죠. 마이너스 8 그리고 스타트 프레임 위치에서 스케일 속성에 대해서 필드를 마우스 커서로 가리켜 놓고 키보드상에서 단축키 I키, X, Y, Z 3개의 속성에 동시에 키프레임을 입력을 해놓죠. 다시 이제 그 50프레임 위치로 시간값을 이동해 놓고 스케일 값을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마우스 커서를 필드로 가리켜 놓고 단축키 I키 키프레임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뭐 이같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이 3개의 키프레임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이 다이아몬드 표시는 사실상 위치 회전 크기가 동시에 지금 보면 겹쳐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이아몬드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바꾸게 되면 그 키프레임이 갖고 있는 값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다만 시간값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시간 위치가 25프레임 위치 있었던 것을 드래그를 해서 40프레임 위치로 이동시켜 놓죠. 재생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바로 40과 50프레임 사이에 갑자기 뚝 떨어지듯이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식으로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다시 드래그를 해서 10프레임 위치로 이동해 놓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10프레임 동안 갑자기 솟아 올랐다가 천천히 회전을 하면서 스케일이 바뀌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제 그 이 다이아몬드 이 표시가 즉 해당 키프레임이 어느 시간 위치로 배정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전체 어떤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타이밍, 그 모션의 느낌이 매우 달라지게 되겠죠. 역시 이제 그쪽에 있는 키프레임을 지금 이제 50이죠. 이것을 이제
40으로 바꿔놓게 되면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되겠죠. 역시 이제 그 30프레임 위치로 이동시키게 되면 그만큼 빨리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기존에 이 잡혀있는 그 키프레임 있죠. 이 간격, 즉 보게 되면 스타트 키프레임과 중간 키프레임이 갖고 있는 키프레임 타이밍 간격이 25프레임이고 그 다음 끝쪽에 있는 키프레임과 타이밍 간격이 25프레임이죠. 25프레임, 25프레임 그 사이 간격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다만 이제 그 키프레임의 어떤 스케일이 바뀌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그 바로 키보드 상에서 S키를 눌러서 바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중간 키프레임 위치가 스케일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위치가 자동적으로 잡히면서 스타트, 엔드 프레임 위치가 기존 키프레임 비례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스케일이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늘려놓게 되면은 기존의 50프레임짜리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140프레임으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키프레임이 매우 천천히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그 키보드 상에서 S키 드래그를 해서 50프레임 위치였던 것을 이번에는 30프레임 정도로 스케일을 줄여놓죠. 그러면은 좀 더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 키프레임이 갖고 있는 그 시간적인 비례 간격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전체 모든 키프레임이 갖고 있는 시간적인 크기 값을 키보드 상에서 S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S키를 눌러서 이제 스케일이 바뀔 때 바로 현재 이 타임라인이 있죠. 현재 이 커런트 프레임이 갖고 있는 그 시간 위치가 기준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기준축 위치가 이제 60프레임 위치에서 S키를 눌러서 스케일 값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60프레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스케일이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이 S키 화면에 이제 그 스타트 프레임 위치로 현재 시간 위치를 이동을 시켜 놓고 다시 S키 스케일을 늘리게 되면 스타트 프레임 위치 1프레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상태로 그 스케일 타이밍 간격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스케일 툴 기능을 사용해서 전체 모든 키프레임 타이밍 간격을 비례적으로 줄이거나 늘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로테이션 X축에 대해서도 키프레임을 넣어보도록 하죠. 로테이션 X축 위치에 대해서 값을 이제 그 스타트 위치에서는 마이너스 45도로 스타트를 해주고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프로퍼티를 눌러주면 바로 그 위치에 키프레임이 입력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기존에 어떤 그 키프레임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프로퍼티를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기존 키프레임 데이터가 그냥 삭제가 되어버리죠. 다시 클릭 그러면은 다시 키프레임이 입력이 되죠. 50프레임 위치로 이동을 해놓고 로테이션 값을 280을 입력을 해놓고 다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애니메이션 프로퍼티 모양이 중간이 비어있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다시 한번 클릭해서 50프레임 위치에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재생을 해보면 약간씩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회전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50프레임 위치에 잡혀 있었던 이 280이라는 값을 수정을 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200을 입력해 놓고 엔터 값을 이제 그 수정을 해야 되니까 애니메이션 프로퍼티를 단순 클릭이 아니라 더블 클릭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값이 수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잡혀있는 키프레임을 이제 다시 삭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와 같이
마우스 커서를 필드를 가르쳐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메뉴에 보면 클리어 키프레임, Shift, Alt, I 키를 사용해 주거나 선택한 특정 속성이 되어 있으면 제거를 하고 싶다면 클리어 싱글 키프레임 기능을 사용해서 삭제를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메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는 이제 이 인터페이스, 바로 이제 이 도어프 세트 인터페이스 안에서도 해당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그냥 단순히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메뉴 쪽에서 보면 똑같이 딜리트 키프레임 기능이 있죠. 네. 단순히 선택,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 그러면은 스타트 위치에서만 딱 키가 잡혀 있게 되겠죠. 컨트롤 Z 언두 삭제 이전 상태로 되돌아 놓고 세 개의 모든 키프레임 데이터를 다 선택을 해 놓고 네. 클릭 드래그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키를 사용해주면 네, 역시 모든 키프레임 데이터를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 있죠. 네. 오브젝트는 이제 삭제를 하기 이전에 존재를 했었던 그 값으로 일단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다시 키보드상에서 백스페이스 원 상태로 되돌려 놓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겠습니다.